안녕하세요, 여러분.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이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주가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유명하죠. 마크 저커버그가 사실은 페이스북의 창시자로서 CEO이기도 한데, 미국 시가총액 정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메타로의 사명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가상세대, VR과 AR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가상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이 메인이 될 거라는 거의 올인과도 같은 그런 베팅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명을 바꿨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굉장히 하루아침에 26%가 날아갔기 때문에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Six Reasons Meta is in Trouble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조금 눈에 들어와 갖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인가요?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26%가 날아가면서 Biggest One Day Wipeout Ever라는 그런 오명을 썼고요. 실적 보고가 있은 직후에 그렇게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표정이 안 좋은 저커버그의 표정을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베런 메타버스가 너무 좋아서 이미 사명 자체를 메타 플랫폼이라고 바꿔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페이스북이라고 부르지 않고 메타라고 부릅니다. 정말 주가 자체는 1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고요. 그동안 엄청난 랠리가 계속 있었는데 조금 주춤하다가 하루아침에 26%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상승장을 전부 다 돌려놓았고요. 심지어 마이너스죠? 1년 전과 비교해서도 10% 이상 빠졌고, 시가총액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60빌리언 달러고요. 이 금액도 상당한데 아직도 뭐 애플의 2 트릴리언, 3 트릴리언에 비하면은 아직은 조금 작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1000조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가히 천조국이라고 불릴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연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2년이 아니구나. 52주 최저치라고 계속 제가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릴 정도로 정말 핫했고요. 이날 갑자기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날 떨어진 26%만 계산을 하면은 사실상 230빌리언 달러가 손실이 났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원화로 440조 원입니다. 근데 230 빌리언 달러면 230조 원이니까 사실상 삼성전자의 반 이상이 날아갔다고 보면 돼요. 단 하루만에요. 하루만도 아니죠. 사실은 장외이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날아갔다고 볼 수가 있고, SK 하이닉스 한국 국내에서 2, 3위 정도 하죠. 시가총액. 현재 코스피 3위인데 얘가 한 90조 원으로 100조 원이 안 돼요. 그러면 페이스북이 하루 동안 떨어진 그 금액이면은 SK 하이닉스의 한 3배 정도의 규모로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하나의 이벤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마당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좀 기사를 한번 읽어보자. 잠깐 정신줄 놨던 거 다시 자리 잡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이유로는 User Growth has hit a ceiling. 천장을 찍었다는 거죠.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유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거를 가장 큰 이유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순서가 꼭 어떤 중요점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큰 이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앞쪽에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유저 그로스가 좀 어느 정도 정점에 찍어 있다라는 거고, 이걸 샐러드 데이라고 하는데 초짜들, 초보자들한테는 운이 많이 실리는 그런 기운들이 지금은 이제 없다는 거죠. 나온 지도 오래됐고 더 이상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over the fourth quarter from the previous quarter, 3분기 대비 4분기가 한 절반 밀리언,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의 유저를 잃었다 그래요. 이제 증가만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떨어지는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정점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18년 동안 이런 디클라인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고, 창시 이래 처음으로 이제
이런 큰 디클라인이 생겼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코어 앱이 이제 뭐 페이스북은 사실 여러 가지 합병을 통해서 뭐 다른 소셜 메디어 그런 왓츠앱이라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스냅챗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둘째치고 코어 앱인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정말로 피크에 달했다고 그러고 다른 애들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더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Quarterly user growth rate was also the slowest. 계속 이제 증가율조차도 굉장히 늦었다 그러죠. 최근 3년 동안을 비교를 해봤을 때 분기별 유저의 증가율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뭐 디몬미인 것 같고요.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요즘에는 좀 프라이버시나 특히 미국 안에서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잘 안 써요. 안 쓰고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는 추세인 것 같고 아무래도 페이스북에는 자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얼굴부터 하며 뭐 이름, 뭐 출신 사는 동네 혹은 뭐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보다는 스냅챗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쟁자들을 페이스북은 계속 싸우기는 했는데 뭐 최근 추세는 많이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늙은이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메타 익제큐티브 뭐 CEO겠죠. 뭐 경영진들이 다른 그로스 오퍼튜니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왓츠앱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왓츠앱은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고요. 주로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인도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고 뭐 기타 다른 유러피안 친구들도 왓츠앱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왓츠앱도 뭐 꽤 글로벌하게는 꽤 알려진 그런 메신저 앱 중에 하나고요. 뭐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래도 그로스 오퍼튜니티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어쩌면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미 이 그로스에 좀 더 정점을 달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큰 게 있죠. 두 번째 이유로는 애플's change.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조금 체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웹을 브라우징을 해왔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초콜릿을 막 찾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뭐 아마존이나 뭐 다른 웹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초콜릿 관련된 광고만 막 뜬다거나 이런 타겟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회사들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광고 수입을 많이 올려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프라이버시 침해다라고 해갖고 애플이 조금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앱 트래킹 트랜스페런시라 그래서 이 앱 트래킹 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는 옵션을 유저들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광고 수입률을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유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페이스북 모니터 데이어 온라인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좀 하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헐트를 하게 되었고 뭐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은 하드웨어 회사고 또 뭐 광고 수익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광고 수익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하나 없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사생활 침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 유저들로 하여금 트래킹하는 퍼미션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유저들이 또 이런 것들을 민감해 갖고 옵트아웃 퍼미션을 안 줬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퍼미션을 안 주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갖고 굉장히 이 광고 단가가 낮아지고 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people who use iPhones to access the internet typically spend more money. 이 웃긴 거는 통계적으로는 아이폰을 쓰는 유저들이 굉장히 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이 광고에 낚여서 이제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타격이 컸던 것 같고 이 레브뉴로 치면은 매출이죠. 매출로 치면은 10빌리언 정도의 그런 금액을 손실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에 예상되는 손해액이 이 프라이버시 관련된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한 10 빌리언 정도는 손해를 봤다.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피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을 봤을 때는 200 몇십 조 원에 해당하는 주가가 빠지는 현상에 대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또 있죠. 이제 구글, 이제 페이스북은 친한 사람이 없나 봐요. 보니까 애플도 한번 패고 구글도 또 팼다 그래요. 구글은 이때다 싶어서 stealing online advertising share. 그러니까 이 온라인 어드버타이징, 온라인 광고에 있어서 이 마켓을 구글이 많이 뺏어갔다 그럽니다. Many have started shifting their ad budget to other platform, namely Google. 많은 광고주들이 이제 구글로 많이 넘어갔다 그래요. 이 페이스북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예전에 청문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커버그 씨, 당신은 어저께 무슨 호텔에서 묵었습니까? 그 호텔 주소를 공유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저커버그가 노라고 그랬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엄청난 질책을 하면서 뭐 그런 동영상 막 떠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좀 광고주들도 많이 떠났다 그래요. 덕분에 구글은 어닝콜이 굉장히 좋았고요. 레코드 세일즈 가장 최고의 판매가를 이루었죠. 물론 유튜브의 성장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커머스 서치 어드버타이징이 가장 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사람들이 구글에서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은 이제 애플에 굉장히 디펜던트 하진 않다 그럽니다. 유저 데이터에 있어서 이 애플뿐만 아니고 뭐 다른 서드 파티 앱, 서드 파티 데이터들의 그런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애플의 정책 변경에 대한 피해가 많이 적었다 그래요. 구글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의 사파리라고 기본으로 들어있는 브라우저 있잖아요. 거기서 사용하는 뭐 디폴트 설치 엔진이 구글이기도 하고 뭐 그래갖고 이 구글 search ad tends to appear in more places, taking in more data that can be used for advertisers.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점점 더 구글의 서치 애드가 좀 더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글의 주가를 보면은 페이스북이랑은 너무 다르죠. 이게 작년 대비해서 37%나 올랐고요. 굉장한 성장이고 최근에 조금 딥이 있었지만 다시 반등했어요. 그리고 뭐 마켓캡도 거의 2 트릴리언에 가까워졌죠. 이미. 그리고 구글도 굉장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 25%나 올랐고 마켓캡은 2.8 트릴리언, 거의 3 트릴리언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미국에서 차지를 하고 있어요. 뭐 그래프 자체도 좀 만만해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구글이 쉐어를 뺏어가는 거랑 애플의 정책 변경, 첫 번째는 뭐였죠? 유저 그로스가 굉장히 떨어졌다. 그렇게 큰 이유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네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틱톡이라고 요즘에 많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중국산 앱인데 짧은 동영상들을 쉐어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뭐 일부 인스타그램에서는 이거를 좀 벤치마킹 한다고 릴이라는 그런 릴즈라고 해야 되나요? 릴즈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요즘에 또 인기가 많이 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저커버그가 틱톡이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출시하는 그런 앱이기 때문에 이미 뭐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부터 유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이거는 빌리언 유저면 10억 명이죠? 10억 명 유저나 있다는 건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10억 명이면은 와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고 뭐 거의 중국의 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때나 빌리언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제는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특히 젊은 층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고요. highly shareable, 쉽게 공유할 수 있고 strangely addictive short video라고 해서 굉장히 빠져들게 하는 그런 비디오들이 많다 그럽니다. 또 특히나 뭐 이렇게 귀여운 뭐 혹은 뭐
예쁜 혹은 뭐 잘생긴 뭐 이런 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재밌는 웃긴 걸로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고 저는 그중에 좀 소개를 드리자면 뭐 미국, 영국 발음을 비교를 한 간장공장, 공장장 랩배틀이라는 그런 태그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것도 많고 저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메타의 예, 인스타그램이랑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페이스북 혹은 메타 플랫폼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는 뭐 클론까지라고 클론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뭐 틱톡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숏 비디오 프로덕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스타그램에 깔려 있고 릴즈라는 이름으로 예,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도 굉장히 숏 비디오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인스타그램도 이제 릴즈라는 게 있는데 얘가 문제가 이제 원래는 인스타그램 피드가 이게 이제 앱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게 드라이버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돈을 못 만들 거라는 거죠. 릴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다가 애들을 넣으면은 사람들이 안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야고 또 since people tend to skip past them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스킵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에다가 광고를 넣었다가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냐면 틱톡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릴즈를 사용을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할 건데 이럴 경우에는 그만큼 매출이 적어질 거라는 그런 계산인 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인스타그램이 이제 스토리라는 피처를 넣었는데 스토리는 뭐 하루하루 이렇게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그런 내용들, 게시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페이스북에도 있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스냅챗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스냅챗은 원래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사라지는 그런 역할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요게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슈도 많았고 돈도 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이벤철리 나중에는 이제 뭐 광고 머니를 좀 얻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똑같이 이런 매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개런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틱톡의 벤치마킹으로 릴즈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 이것도 좀 컸다고 볼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올인을 하면 이게 사명을 하루아침에 메타로 바꿉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메타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이 덩치가 커도 너무 크다는 거죠. 마치 애플을 뭐 바나나로 바꾼 것 같이 정말 너무 큰 건데 삼성을 뭐 사성으로 바꿨다거나 너무 큰 사명 변경인 것 같아서 조금 이 정도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래도 좀 호의적으로 바라봅니다. 좀 메타가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손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커버그는 believes so much that the internet's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차세대 인터넷은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너무 펌하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좋은데 이제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는 거는 버추얼 리얼리티 뭐 VR이라든가 AR이라고 하죠. Augmented Real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너무 믿다 부족한 나머지 spending amounted to more than 10 billion last year. 작년에 10빌리언을 썼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그거 이상으로 더 쓴다 그럽니다. 이것도 보면은 뭐 이게 큰 돈이긴 해요. 10조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고 뭐 회사 몇 개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인데 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자체의 덩치도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저는 그래도 억셉터블한 그런 투자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너무 심하게 반응이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했던 뭐 애플의 정책 변경 때문에 10빌리언 손해를 받고 이번에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10빌리언을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뭐 두 개를 더 해봐야 20빌리언인데 주가 자체는 250빌리언 떨어졌잖아요. 25배 이상, 25배까지는 아니구나. 10배 이상으로 그렇게 빠질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오버 리액션이 아니었나.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조금 기울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안 비밀이지만,
조금 샀습니다. 조금 샀는데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The widespread augmented reality headsets are also months, if not years away. 이거는 이제 AR, VR 같은 경우 헤드셋을 요구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보급화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은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거다.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몇 년은 더 걸릴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That's a big ask for something that will cost the company billions in coming years. That may never come to fruition. 이 투자는 어쩌면은 뭐 돌아오지도 않을 그런 투자였을 수도 있다. 뭐 아웃컴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냐. 뭐 모든 투자가 그렇죠. 사실은 모든 투자가 뭐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걸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돌이켜 보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마 저걸 투자했다고 망하진 않겠죠. 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ectre of Antitrust Room. 안티트러스트는 이게 뭐 독과점 방지 뭐 그런 거를 뜻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붐이 일어난다는 거죠. Threat of Regulators in Washington. 워싱턴에서 이제 뭐 정책적인 위협을 계속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건 조금 그런가? 제가 정책을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기사 내용 그래요. 그래서 Meta faces multiple investigations.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Whether it acted in an anti-competitive manner. 그러니까 뭐 독과점적으로 뭔가 한 일이 없냐, 불법이 있지 않았나. 뭐 걸릴 경우에 미국은 워낙 또 특히 기업에 대한 그런 뭐 보상금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때리기 때문에 뭐 휘청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좀 담아내는 하나의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Congressional effort to pass a lawmaker. 그러니까 법 제정자들이 굉장히 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이 안티트러스트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독과점 그만해라 이거죠. 워낙 소셜 메디어로서는 굉장히 큰 뭐 빅가이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견제해주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 모노폴리, 그러니까 독과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레벨의 그런 컴페티션이 계속 생겨왔고 예를 들면 틱톡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구글 뭐 말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공격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페이스북은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거를 이렇게 쉽게 사버렸어요. 워낙 큰 회사이기도 하고 뭐 자신들이 관심이 있어서 샀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위협적인 존재는 그냥 돈 주고 사버리는 그런 형태로 합병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한 버추얼 리얼리티 한다고 요거는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독과점하고는 좀 멀겠지만 이제 VR 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한번 샀었죠. 오큘러스라고 가장 유명한 VR 기기 회사를 샀기 때문에 뭐 그거는 메타버스를 위해서 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이게 크리티컬하게 법을 어기거나 뭐 그런 쪽으로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6가지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마이너스 26% 진짜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25% 연저점 주가에 대한 이유로는 조금 6개를 다 더해도 좀 불충분하지 않나. 어느 정도 좀 오버 리액션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파웰 회장이 얘기하는 금리 인상. 요게 하나의 큰 변수인 것 같고요. 또 러시아 요즘에 좀 안 좋죠. 우크라이나발 전쟁 우려 때문에 좀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 굳이 이 실적 발표 시즌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뭐 전부 다 빼기는 아깝고 어느 정도 좀 선택적으로 약간 현금 확보를 위해서 좀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지금 만약에 전쟁이 안 나기를 희망하지만 혹시라도 전쟁 쪽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해도 이제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는 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오미크론
코비드로서 아직도 안 잡히고 있죠. 글로벌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서플라이 공급은 계속 생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일단은 우려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별도로 어느 정도는 현금 확보가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갖고, 저는 조금 계좌의 절반 정도를 매각을 하고, 눈물에 손절을 하고,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연저점 이렇게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약간의 여윳돈으로 소량 매입은 어느 정도 뭐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량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잘 해서 좋은 투자로 성과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